저는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결혼 12년 만에 첫 아기를 낳았어요. 남편과는 2005년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20살 때부터 함께였죠. 서로의 청춘을 고스란히 함께 보냈고 어려운 시절도 행복한 시절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결혼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남편은 늘 저만 바라봤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아기를 봐주겠다며 5개월 동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서 숙식하셨어요. 내가 없으면 네가 알라 못 본다. 그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주말 동거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스스로 오셨습니다. 물론 밥도 잘 차려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말들은 매일같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빨리 줘라. 잔인하다. 하지 마라. 알라 불쌍하다. 아기가 올 때마다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니는 엄마가 돼서 알라가 왜 우는지도 모르나. 그 말들이 제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매일 나쁜 엄마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루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알라 봐주는데 내가 다이아 사오라 하면 사와야 된다. 알겠나?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감사해야 할 며느리로 저를 길들이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기 돌보느라 밤마다 유축을 했어요.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알라밥은 무조건 엄마가 줘야 한다며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목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열이 40도가 넘게 나서 겨우 잠시 누워 있었는데 아기가 토를 했다는 이유로 문을 쾅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알라가 우는데 어마이가 가만히 있나? 그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은요, 옆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꿀잠을 자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저를 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맘에 안 차면 야! 그 한마디에 제 존엄이 무너졌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불린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시녀성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일 잘하고 사람 좋다는 평을 받으시죠. 하지만 그건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분은 제게만 잔인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고 상대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이거 연마제 제거했나? 같은 말을 2주 동안 8번 하셨고 제가 대답해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 본인이 옳다는 확신 아래에서 저를 조종하려 하셨죠. 아기가 독감에 걸린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독감 아니다 하시며 아기에게 뽀뽀를 하셨어요. 결국 아기가 독감에 걸렸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나이에 독감이라니 너무 안타깝네요. 그때 남편은 뭐라 했을까요? 그래도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통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기 손톱 깎을 때, 약 먹일 때마다 잔인하다, 불쌍하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기 앞에서 나쁜 엄마가 됐습니다. 그분은 제가 쉬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잠시 눈을 붙이면 문을 쾅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낮잠을 자면 우리 아바이 피곤하다. 알라 조용히 하자. 그렇게 챙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걸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울며 얘기했어요.
당신 엄마 때문에 숨이 막혀. 이러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그 말로 12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너는 예민한 거야. 엄마 말투를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전 대구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 말투 너무 잘 압니다. 이건 사투리가 아니라 폭력의 언어입니다. 이제 아기는 돌이 지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복직하면 아기를 봐주시겠다고요. 남편은 말했어요. 그럼 장모님께 부탁드려보자. 하지만 제 엄마는 몸이 너무 아프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이제는 힘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혼자서 아기를 키우겠다. 그게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엄마 편입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 한마디로 저의 상처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내 고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아기를 낳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이토록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걸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치료 기록, 우울증 진단서, 그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기서 사라지고 싶다. 그럴 때마다 아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는 나를 보고 웃어요. 그래서 아직은 버팁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고통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에요.